그 일단은 뭐 잠깐 들어온 얘기했으니까 이번에 이제는 저희 경제 얘기 이제 좀 해봤으니까 또 정치가 경제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지정학 오늘까지 쪽. 기사가 나오더라. 오늘까지 저기 뭐였죠? 카불로 향하고 있던 그 약간의 폭탄 테러범들 또 공습했다는 내용이 네.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예. 어떤 저는요? 내용? 네. 네, 그래, 어떤 맞아요. 내용 살펴볼까요? 무슨 얘기 하나 했더니 내 얘기였어. 아 이거 깔아주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저는 아프간 사태, 우리 PD님께서 아프간 사태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하고 저도 물어보시길래. 진짜 궁금해. 네, 그래서 사실 그 질문을 받자마자는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그래서 좀 이것저것 보고, 공부를 조금 해보고 생각도 좀 해보고 왔어요.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는 진짜 외신들을 보면 제가 주로 뭐 여기저기에서 글로벌 뉴스들을 뭐 해설한다거나 뭐 브리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외신들을 많이 보는데 메인은 거의 아프가니스탄, 그렇죠. 카불 뭐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뭐 사회적인 이슈도 있지만 정치적인 이슈까지 다 더해져가지고 뭐 미국과 유럽과 뭐 유기적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근데 이게 왜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치지? 이거는 시장에 영향을 미친 건가? 하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헷갈려요. 근데 이 맨 처음에 시작은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 세력들이 정부를 점령하면서 시작이 된 건데 이때 8월 16일 정도였는데 이때 증시에 별로 그렇게 영향을 보이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죠. 막 너무 맞아요. 되게 빠르게 그런 것도 있었는데 시장에 영향을 그렇게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보면은 이날에 다우와 S&P 500이요. 16일 날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오히려 나스닥은 조금 부담 요인이 반영이 됐는지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래도 이제 전문가들이나 시장에서 볼 때는 시장 반응이 좀 미미한가 하고 있던 찰나에 지난 주말이었죠. 현지 시간으로 26일, 우리 시간으로는 지난 금요일이었는데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공항 인근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났었어요. 근데 이때 최소 아프간 주민 90여 명이 사망하고 150명이 부상했는데 그렇구나. 근데 문제는 미군이 이때 12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반응이 좀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났구나 했는데 미군이 어떤 희생자가 생겼다.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이제 낙폭이 확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장이 열리고 한 1시간 반, 1시간 40분 사이에 금값이 갑자기 오르고 랠리가 되고 3년물 국채가 갑자기 오르고 이런 안전 자산으로 돈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지난주 장을 이렇게 제가 사진을 갖고 오긴 했지만 다시 초록색으로 마무리가 되기는 했는데 어떤 그 아프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근데 다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프간 사태의 어떤 카불 점령 같은 이런 탈레반 점령 같은 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이벤트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테러가 또 발생했고 이 이후에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영향은요, 사실 좀 가정 전제에 좀 깔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대부분 가정이고요. 제 뇌피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감안해서 우리가 깔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중론은 시장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은데 이 사안 자체가 글로벌 경제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어떤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지금 잘 대변해 주는 게 제가 어떤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 지리적으로 아니면 뭐 이슬람 종파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이 여기 있으면 뭐 파키스탄, 인도 이쯤에 다 있거든요. 아마 피디님이 지도 넣어주실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증시들이 오히려 미국에서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오히려 증시가 올랐어요. 네, 올라서 오히려 이런 모습 때문에 이게 경제적인 그 글로벌 경제에는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나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이런 지수가 보여주기 때문에 미미할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CNBC 매드머니의 진행자 있잖아요. 짐 크레이머가 지난 주말에 이 얘기와 관련해가지고 클립을 하나 올렸는데 탈레반 장악과 자살 폭탄 테러가 월가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열변을 토했는데 그분은 항상 열변을 토하시는 분이기는 한데 뭐라고 했는지 그 주요 발언들을 좀 요약해 보면 네.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이제 이게 다 가정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세요. 월스트리트는 역사적으로 전쟁 초기 단계에서 일어난 사건들에만 반응을 했다. 이런 멘트를 했고 탈레반이 아프간 정부를 점령한 것도 테러가 일어난 것도 사망자가 발생한 것도 포트폴리오와 연관지을 어떤 것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이 반응하지 않은 거다. 그리고 여기 이 말이 조금 더 오히려 감정적으로는 좀 와닿는데 마켓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슬픔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Market only cares about money. money라고 해요. 냉수적이긴 하지만 네. 맞는 말이네요. 머니에만 반응을 하고 거기에만 신경을 쓴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미군이 아프간을 점령했을 때도 글로벌 경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단 마약 거래만 빼고. 이런 멘트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여기에는 꼭 나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뭐 지정학적이라든지 아니면 아프간 내 어떤 정치적인 상황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신뢰, 어떤 불확실성,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중에 영향을 굳이 미친다면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측면으로 제가 좀 예상을 해왔는데 첫 번째는 이런 부분에서 아프간 사태가 테러리즘의 발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역시 좀 불명확한 내용이긴 한데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 IS와 탈레반의 마음을 누가 알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아지니까 안전자산으로 돈이 흐름이 바뀔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한다면 뭐 이런 시나리오에서 가능을 하겠죠. 탈레반 정부가 아프간 국민들을 제대로 먹여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보통 이럴 때는 이렇게 갑자기 점령을 한 이렇게 뿌리가 단단하지 않는 정부 같은 경우에는 남 탓을 해요. 이거 다 미국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미국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 거고 여러분이 못 사는 거예요 하면서 선동을 해요. 이렇게 선동을 하고 내부에서 불만이 높아지면 그러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테러가 간간히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와중에 테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가 만약에 테러가 일어났는데 물류 인프라라든지 그런 뭔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 예를 들어서 물류 인프라라도 마비시키게 되면 그게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는 갈 수가 있는데 굳이 영향을 미친다면 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도 문제 그 행정부의 앞으로의 정책을 펼치는 거에 있어서 불확실성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자신감의 위기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약간 분위기가 바이든이 계속 좀 하고 잘 하고 있었는데 이 지금 분위기에서 뭐라고 할까 좀 위축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괜히 그 전 정부부터 계속 추진하던 내용을 내가 마무리 지었을 뿐인데 욕은 이 사람이지 바이든이 다 먹고 있으면서 약간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일단은 좀 오랫동안 미국하고 연관지어서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시각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속되면은 결국에는 시장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시각도 있기는 해요. 근데 아프가니스탄 철수 시에 일단 미국이 너무 급박하게 진행을 했어. 뭐 우리가 뭐 8월 말, 뭐 9월에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7월에 갑자기 쥐도새도 모르게 철수를 하면서 탈레반이 어떻게 하면 점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고요. 네. 바이든 정부가 어떤 행정부가 사태를 좀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인식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화당 같은 데는 사사건건 계속 비판을 할 수 있겠죠. 이 비판을 하면서 부담 요인이 좀 생기는데
지지율도 최근에 보면 떨어졌어요. 보통 아이고. 50%가 좀 넘었었는데 지금 49%, 48%로 네. 떨어졌어요. 근데 이 우리로 따지면 되게 높네 이건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낮아진 건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아까도 잠깐 언급이 나왔는데 되게 주목하고 있는 정책이 뭐예요? 인프라잖아요. 근데 이런 인프라를 처리하는데 법안 처리하는데 좀 제한이 될 수가 있어요. 이미 한 5,500달러는 뭐 통과가 됐는데 3조 5천억 원은 아직 안 됐잖아요. 근데 이때 뭐 나중에 이제 12월쯤인가 민주당 뭐 독단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그때 만약에 그 사이에서 공화당이 계속 태클을 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3조 5천억 달러에 대한 처리 부분에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역량이 모아지지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제대로 안 모여서 제대로 투자가 안 되면 우리가 여태까지 잘 갔던 뭐 5G, 뭐 친환경 이런 부분에서 인프라 관련 주들에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은 뭐 미국 시장이 꼭 중요한 거는 또 아프간 하고 드러나는 뉴스가 아프간이라서 그렇긴 한데 사실 지금 우리 시장에 미국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는 아프간뿐만이 아니라 뭐 경제 지표도 있고요. 델타도 있고요. 그렇죠. 뭐 그다음에 테이퍼링도 있고요. 근데 이제 뭐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 지표 얘기 나오고 조금 얘기가 잭슨홀 미팅 전에는 좀 차그라들면서 아프간이 떠오르니까 그렇죠. 주요 이유가 아프간인가 봐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 나오는 얘기가 아프간밖에 없어서 이게 시장을 움직이는 요인이다 하는 착각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일부에서는 어떤 성장에 대한 실망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좀 빨리 해소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화살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한데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뭐 가장 누구도 전망하기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특히 전쟁이라는 거는 근데 제가 얘기해드린 이런 내용들을 잘 종합하셔서 그래도 염두를 해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앞서서 소장님께서 우리만 슬프지 사실 마켓이라는 게 거기에 반응을 하냐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번에 이제 뭐 카불 공항 테러라든지 그 이전에 미군이 카불에서 철수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아프간 테러 사태의 수혜주는 무엇일까 이런 게 기사가 또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혜주가 있어요? 수혜주가 의외로 또 항공주들이 그러니까 민간 항공주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건 그냥 약간 짜깁기 같다. 짜깁기죠. 그냥 그 상황 속에서도 시장은 뭔가 올라갈 기미를 막 찾고 있는 거죠.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그게 그냥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민간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뭐 투입이 돼서 그걸 도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이 뭐 비행기들이 그때 수요가 뭐 커졌다 이런 식의 보도 내용이었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시장은 연관을 짓더라. 그 기사가 국내에서 나온 기사죠? 해외에서 나왔습니다. 해외에서 나온 기사요? 그런 그렇게 쓰잘데가 없는 기사를 별로 그게 제가 시킹 알파에서 봤던 것 시킹 같아요. 네, 알파에서? 시킹 알파에서 봤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그 조회수를 노리고 쓴 기사가 아닌가. 그래서 거기 국장님이 좀 쪼았나 보다. 네, 여기에서도 뭐라도 무조건 하나 찾아봐 써. 이러면서. 네, 안녕하세요. 해담경제연구소장 어예진입니다. 제가 친정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최대한 또 현장에 있는 내용들을 취재를 해서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한국경제TV 앵커 전세원입니다. 글로벌 경제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조금 더 친근하고 쉽게 표현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진짜 미국 주식 이야기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우성입니다. 다시 해야겠다 이거. 너무 말이 길어졌다. 네. 뭐 바야흐로 뭐라고 그러지 무슨 시대에 왔는데 근데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어려운 얘기 하면 그냥 쉬운 얘기 하면 안 되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